지금으로부터 370년 전 전라남도 광양에 김여익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양식법을 찾아내 보급한 것이 바로 김. 김여익 씨가 자신의 성을 따서 김이라 부르게 됐다는 이 김은 바닷속 암초 위에 이끼처럼 자라고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데다가 칼로리는 낮아서 디톡스 효과, 골다공증 예방, 비만, 항암 효과, 심장 건강, 신경질환 예방, 당뇨 예방, 간보호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맛도 좋은데 건강에도 좋은 이 어메이징한 식품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산 김이 전 세계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해외로 수출한 김은 26,979톤, 즉 1년 만에 김 2,697만 9,000kg을 외국에 판매하였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5억 7,956만 2,000달러, 하나로 6,838억 9,192만원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죠. 이 엄청난 양들의 한국산 김들이 바로 일본과 미국,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 순순히 또 한국산 김을 받아들일 일본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일본은 한국산 김이 일본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산 김을 수입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을 정해놓고 이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한국산 김이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한국산 김 때문에 일본산 김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두려웠던 것이죠. 이런 일본의 터무니없는 제재 때문에 2003년 당시 한국산 김은 210만 속, 참고로 1속은 김 100매를 말합니다. 당시 일본 김 시장에서 팔린 일본 김이 1억 200만 매였으니 일본산 김 점유율은 98%, 한국산은 2%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됐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가능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경우 한국산 김에 지구상 어느 국가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수입 제재를 가했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였고, 중국, 유럽, 뉴질랜드, 미국이 서드파리로 재판에 참여해 심판을 도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재판에서 한국에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한 뒤에 기존의 연간 2억 4천만 매로 제한했던 한국산 김 수입을 무려 5배인 12억 매로 늘리기로 합의하게 되죠. 이후 해마다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고, 지난해 일본에 수출한 한국김은 무려 529만 6천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28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9년 한국의 수산물 수출 품목 중에서 김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부가가치의 100%가 한국에 귀속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아 수산업계의 반도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김은 놀랍다며 마법 같은 효능을 지닌 슈퍼푸드라 소개했고, 팍스뉴스도 한국산 김이 감자칩을 대체할 건강한 간식이라며 다이어트에 효능이 뛰어나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미국 내에서 한국산 김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았고, 마침내 한국산 김을 판매하는 유기농 식품 브랜드죠. 오션스 헤일로라는 회사가 한국산 스낵김을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납품 계약을 맺는 쾌거까지 이뤄냈습니다. 반면 일본산 김은 암울한 상황이죠. 코트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김을 생산하는 핵심 지역인 미야기현에서 유조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량의 증유가 바다에 유출이 되었고, 김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다가 한국산 김이 무서운 속도로 일본 내 점유율을 늘려가는 바람에 해마다 70억 장씩 판매된 일본산 김은 1972년 흉작으로 망친 이후 최저 수준인 60억 장 정도로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한국 식품은 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예상조차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아몬드. 그렇다고 아몬드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바로 세계 아몬드의 수도라 불리는 대표적인 아몬드 생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입해서 허니버터, 와사비, 불닭 등의 맛을 입히고 가공해서
재수출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아몬드 가공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2015년까지만 해도 유럽, 미국, 태국산 제품이 일본 시장을 장악했고 한국산은 0.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019년에 한국산 제품이 56.1%로 압도적인 1위, 나머지는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제품은 1kg당 751엔, 태국 제품은 1kg당 1109엔, 유럽 제품은 1kg당 평균 1315엔인 반면 한국 제품은 1kg당 1315엔으로 중국산보다 거의 2배나 비쌌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 상당히 익숙한 얼굴이죠. 일본 메이지 일왕의 고손자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농계 다케다 스네야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맥주 수출을 막으면 한국인들은 발광할 것. 자, 그런데 현실은 한국이 수입하는 일본산 맥주는 마이너스 99.9%, 사실상 중단이 되었고 반대로 이 시국에도 한국산 김과 아몬드 제품들은 일본 시장을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발광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짧게 사담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가끔이지만 제가 세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요놈 주가 조작을 한다.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주식하고 연관성이 많다 보니까 돈 되는 라디오 주가 조작한다. 네 주식 사고 지금 떨어져서 이런 영상 올리는 거지 라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가끔 보여서 그거 관련해서 그냥 사적인 이런 담소 나누는 영상 하나 올릴 겸 해서 공지 영상 하나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사실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한국 주식을 한 주도 소유를 안 한 지 현재 12월 25일 오후 7시 25분 기준으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전에는 말이 되겠지만 최근에 제가 뭔가 주식을 사서 뭔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굳이 세세히 또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미국의 AMD와 테슬라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마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팔아서 주식이 아예 없습니다. 이득을 보고 팔긴 했는데 제가 팔고 나서도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없고 한국 주식도 없습니다. 미국 환전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AMD와 테슬라 이번 주 월요일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 다 팔았어요. 둘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돈 되는 라디오라는 채널이 무슨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다고 주식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신뢰감이 없어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예를 들어 진짜 무슨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막 10명 모여가지고 분석하고 막 차트 그리고 막 세계 산업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요. 저는 재미있는 세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의 기술적인 반도체 공정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는 조금은 전문적일 수 있겠죠. 그것도 해봐야 얕은 지식이고 전혀 주식과는 관계가 없는 채널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단언컨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종목을 사라거나 주식에 대해서 매수라는 글자를 꺼낸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니면 중간부터 저희 돈 되는 라디오를 지켜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렸으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무과학성은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사회교과서를 검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한 교과서는 역사, 공민, 지리, 세계 과목으로 총 17종입니다. 이 가운데 14종은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체 사회교과서 중 82%에서 역사 왜곡이 자행된 것이죠. 일 당국의 만행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해양법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넘치고 넘치죠. 다만 일본이 운원리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 당국이 내세우는 근거는 대단히 빈약합니다. 특히 일본은 독도가 자신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 앞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지정 등에서 독도가 이의 영토가 아니라는 서술이 대놓고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에 대해 아무 답도 내놓지 않고 있죠. 게다가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침탈한 것을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요 근거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어부들이 독도에서 강치자비한 것을 들고 있죠. 과연 이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만 해방 이후 어업협정 등의 조약으로 양국 간의 해양 경계를 결정하면서 독도가 가질 수 있는 영토 주권을 훼손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없죠. 결정적으로 일본의 전 총리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불과 작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6명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일 정부가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찾은 이유는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와 강제 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불어 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방문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함께했습니다. 방문단 일행은 독도 경비대를 격려하고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 및 시설물 점검 등도 함께했습니다. 한국 의원들의 행동에 일 현지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중위원 중 한 명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가 불법 점거자들에 의해 점거되고 있다. 자위대를 파견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전쟁으로 독도 소유권을 되돌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죠? 다른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글을 본 일본의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가 나섰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민주당 대표로서 2009년 9월 16일부터 2010년 6월 8일까지 제93대 내각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내 질문에 답해봐라. 왜 미국의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기되었을 때 일정부는 반대하지 못했는가? 포츠담 선언에서 이미 결정된 것 아닌가? 총리의 글의 현지는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야후 재팬에는 총리를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내곡노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등장했죠. 앞으로 독도와의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